중국의 드라이빙 머신이라고 하는 M 시리즈 두 차량의 드리프트 묘기, 그리고 이세타, 노란 색깔 이세타가 같이 연출된 드리프트 시범이었습니다. 이세타는 전혀 드리프트가 안 되는군요. 어쨌든 이곳을 찾은 그 BMW 소비자들을 위해서, 고객들을 위해서 멋있는 쇼를 보여줬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김준선 기자입니다. 이곳은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입니다. 제 뒤로 멋진 스포츠카 또는 세단처럼 보이는 차가 서 있는데요. 여러분 아주 좋아하시는 BMW M5입니다. 궁극의 드라이빙 머신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뛰어나다고 하는 M5인데요. 국내에 들어온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차량입니다. 아직 번호판도 붙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인증이 진행 중인 차량입니다. 오늘 BMW 그룹 코리아에서 이 차 첫 공개 행사를, 국내 첫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출시를 할 텐데요. 출시하기 이전에 언론을 대상으로 여기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 트랙을 달려봤습니다. 제가 곧 이 차를 타고 트랙에 나가서 과연 6세대 M5 608마력이나 되는 괴물 같은 차인데요. 어떤 차인지, 정말 달리기 성능은 얼마나 출중한지 직접 타보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 타러 가시겠습니다. 자, BMW 신형 M5입니다. 6세대인데요. BMW 영종도 드라이빙 센터에서 트랙에서 시승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한 모델입니다. 이 M5는 과거 모델과 달리 4휠 드라이브 시스템을 적용을 했습니다. M5는 기존에는 투휠 드라이브를 고집해 왔죠. 뒷바퀴 굴림, 후륜 구동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런데 6세대에 들어오면서부터 사륜 구동, 자사의 X 드라이브를 적용을 했습니다. 많은 M5 애호가들이 이제 M5까지 4휠 드라이브를 적용하구나, 이렇게 해서 아주 애석해했는데, 사실 그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BMW 관계자들의 말씀입니다. 직접 타보고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는 608마력입니다. 토크는 76.5kg/m, 상당합니다. 그리고 제로복이 3.4초입니다. BMW가 만드는 세단 중에서 가장 빠른 차라고 합니다. 지금 트랙을 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오토로 해서 이렇게 몰아보겠습니다. 지금 직선로가 시작이 됩니다. 얼마까지 속도가 나올지 보겠습니다. 가볍게 몸을, 굉장하군요. 자, 몸을 가볍게 풀고 있는데요. 핸들링 성능을 지금 패스해 보고 있습니다. 운전대를 감는 족족 해도를 하네요. 정말 이 덩치 큰 차가 이렇게 잘 움직이는다는 게 신기합니다. 이 차가 5m입니다. 거의 5m고요. 4,900mm라서 거의 5m인데, 그런데다 2톤, 1,940kg 됩니다. 2톤에 가까운 차인데도 아주 가벼운 몸놀림을 보입니다. 4휠 드라이브 장치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무게는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바퀴에 구동 장치들이 이렇게 들어갔어도 회전 반경이라고 하든지 최소 회전 반경 같은 게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주 잘 돕니다. 굉장히 급한 헤어핀이었는데요. 그렇게 빠른 속도는 아니었지만 아주 부드럽게 도네요. 지금은 댐프는 스포트에 놓고 달립니다. 트랙에서 달리는데도 거의 롤링이, 피칭이 없이 적절하게 잘 달립니다. 오늘
볼 거는 사실 투휠 드라이브까지는 여기서는 권장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투휠 드라이브를 하게 되면 DSC, VDC 시스템이 꽂아서 사실 좀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뭐 레이스들이 아니고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그 레이스들이 아니라 기자들이기 때문에 몸 놀리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차가 핸들링 반응도 아주 좋고요. 지금 운전대 스틸링이 가볍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운전대가 그려져 있는 버튼을 누르면 조금 스포트로 하면 좀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게 핸들링 좀 무겁게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현재 댐프 감쇄력은 지금 스포트 플러스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지금 해봤습니다. 스포트보다도 더 딱딱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브레이크가 꽤 예리하게 들어가네요. 제가 조금 그 브레이크를 코너 앞에서 잡아왔는데 브레이크는 초반부터 상당히 예리하게 들어갑니다. 자, 이제 다시 직선 트랙이 나올 텐데요. 앞차가 조금 천천히 가서 풀가속 해보겠습니다. 200km까지는 나올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 잘 떴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브레이크 아주 예리합니다. 브레이크 아주 예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도 275, 앞바퀴 275, 그 다음에 뒷바퀴 285 사이즈의 광폭 타이어인데도 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예리하게 잡힙니다. 제 옆에 계신 분 뭐 어쩔 줄을 모르고 있네요. 저도 어지럽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댐핑 스트로크를 조금 더 컴포트하게 해볼까요? 얼마나 좀 굴러지는지. 네, 확실히 조금 댐퍼를 컴포트하게 하니까 코더링에서 밀림이 있군요. 그러면 다시 댐퍼를 조금 스포트로 만들고 다시 스포트 플러스로 해보겠습니다. 속력을 내기 시작하네요. 굉장합니다. 적극적으로 그냥 엑셀 반응이 오는군요. 엔진 리스폰스 굉장히 빠릅니다. 엔진 반응도 굉장히 빠르고요. 자, 다시 직선로가 나와서 다시 달려보겠습니다. 풀 악셀을 했습니다. 바늘 아주 굉장히 빨리 바뀌는데요. 200km까지 오는군요. 아주 브레이크 칼같이 잡힙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앞차가 조금 느리게 가서 신나게 달리기는 조금 무리입니다. 무리고요. 천천히 갈 때 이 차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 스티어링 휠에 M1, M2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은 엔진 반응이라든지 댐프라든지 기타 이런 것들을 자기의 어떤 취향에 맞게, 운전자의 취향에 맞게 세팅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렇게 세팅을 해서 M1을 딱 누르면 즉각적으로 그 세팅으로 바뀌는 그런 버튼입니다. 그리고 M2도 또 다른 어떤 선택지를 만들어서 누를 수 있는 그런 버튼입니다. 근데 이 M5가 굉장히 아주
출력이 좋은 차군요. 600마력, 608마력이나 되니까요. 굉장히 빠른 차인데요. 이런 차를 사실은 투휠 드라이브로 하다가 빗길이나 눈길 같은 데서 잠깐 비긋하면 날아가겠죠. 보통 운전자의 경우. 그래서 사륜구동을 출력을 높이면서 사륜구동을 선택한 BMW의 어떤 초이스가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까 그 M 총괄에서 나온 그 세일즈 담당자의 말을 들어보면 호일 드라이브 플러스로 해서 많은 그 레이스들이 실제로 트랙 주행 등을 했는데 후륜보다도 훨씬 안정된 트랙션과 이런 그립력을 가지고 또 속도도 단축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니르부르크링에서 새로운 기록이 지금 나온 것 같습니다. 곧 BMW가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시속 200km 가까운 데서 브레이크를 잡는데 아주 뭐 적극적으로 그냥 쫙쫙 들어갑니다. 핸들 긁는 대로 이렇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아주 핸들링이 아주 좋고요. 조금 더 반응을 좀 더 스포트 플러스로 운전대가 스포트 플러스로 하면 좀 더 무거워진다고 합니다. 자, 바꿔서 지금은 저희들이 이렇게 파워를 좀 줘서 가속 페달을 좀 힘껏 밟아서 후륜을 좀 돌리려고 해도 지금 후륜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 후륜을 안 돌리고 하는 그런 주행을 하기 때문에 스티링이 좀 무거우니까 오히려 또 운전하기 낫군요. 너무 이렇게 천천히 가니까 이게 M5의 맛을 제대로 느끼기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M5는 직선도 직선이지만 곡선에서 좀 빠르게 돌아보고 해야 될 텐데요. 아마 운전이 다들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능력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불가속하겠습니다. 여기 사운드가 굉장히 묵직한 게 멋집니다. 앞차와 박치기를 한다 뭐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데 박치기 안 합니다. 브레이크 굉장히 좋습니다. BMW가 자랑하는 컴파운드 브레이크 실력이 여지없이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디스크에 타공도 되어 있고 굉장히 그 만듦새가 아주 정밀하고 탁월한 것 같았습니다. BMW 브레이크는 정말 믿음직한 것 같습니다.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유PD님이 뭐 쭉쭉 보고 지금 손잡이를 잡고 하여튼 조심하십시오. 이거 다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거 조금 아쉽습니다. 뭐 이거 이야 이거 뭐 간만 보고 맛만 보고 가는군요. 나중에 다시 M5를 시승을 해서 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한번 시승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짧은 트랙 2몇 킬로 3킬로가 안 되는 트랙 몇 바퀴 들어봤지만은 뭐 꽁무니 날리고 이러지는 못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요? 상당히 BMW가 아직까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힘들겠습니다만은 후륜을 갖다가 포기하고 2륜을 포기하고 4륜으로 온 뒤에도 나름 아주 훌륭한 능력을 가진 차를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이 차는 또 구동력을 뒷바퀴에 100%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BMW M5 매니아들이 특별히 이렇게 섭섭해할 그런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차에서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M5 겉모습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의 세단들의 이미지가 참 바뀌기 어렵습니다. 이 독특한 키드니 그릴 때문에 바뀌기 어려운데 M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요소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보시면 키드니 그릴에 요걸 이게 스트럿이라고 그러는데요. 요게 더블로 되어 있습니다. 두 줄입니다. 다른 보통 BMW는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M 시리즈에는 여기 이렇게 하나 둘 이렇게 두 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M만의 상징이 들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M5라고 이렇게 엠블럼이 배지가 붙어져 있습니다. 밑에 라디에이터 그릴 아래에 보면 에어 인테이크가 있는데 에어 인테이크가 일반 5 시리즈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디자인도 에어 스플리트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아주 날렵하게 했고요. 오른쪽으로 좀 돌아보겠습니다. 타이어는 미쉐린 파일럿 스포트 4S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앞바퀴는 제가 아까 봤는데 275, 55 Z-20 사이즈가 사용이 되고 있군요. 뒷타이어는 구동이 좀 더 많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285가 사용될 것 같습니다. 팬드 부분에 보면 에어브리드가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도 M5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자, 좀 와보시면 사이드 미러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일반 5 시리즈하고 다릅니다. M 전용의 사이드 미러가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 미쉐린 아까 똑같은 타이어인데 우리가 285 사이즈가 사용됩니다. 자, 뒤로 돌아와 보시면요, M5 배기음은 가변 플랩이 있어서요, 운전자가 원하는 대로 음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모더레이트한 소리가 나오는데요, 이 소리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크게 해주세요, 좀 크게 높여서 해주세요. 조절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커졌습니다. 자, 우리 뒷면이 M5 뒷면이 굉장히 스포티합니다. 근데 사실 디퓨저를 만들어 놨는데 조금 더 공격적인 그런 디퓨저가 됐으면 하는데요. 사실 공격 특성, 다운포스나 이런 양력을 줄이는 이런 역할은 하는데 조금 이렇게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위로 가시면 이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스포일러가 있는데 이 스포일러도 사실은 양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다운포스를 갖다가 유지하는데 많은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요거보다 조금 더 크기가 컸으면 하는 그런 소비자들의 어떤 그 바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차가 또 세단의 모습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스포일러가 너무 크면 차의 어떤 전체적인 형태, 비즈니스 세단으로서의 형태를 갖다가 또 디자인을 흠집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모더레이트하게 작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 리어 스포일러가 있으면 사실은 공기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측면에서 이 공기의 흐름이 와서 뒤로 가서 차를 뒤로 끌어 잡아당기는 나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와류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이브리드 카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범퍼 디자인을 이렇게 살짝 바꿉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측면에서 흘러 들어오는 바람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져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안쪽으로 범퍼 쪽으로 가서 차를 뒤로 끄집어 당기는 나쁜 힘을 갖다가 생성되는 걸 막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 천장을 한번 보시죠. BMW M5가 이번에 친형이 나오면서 구동계로 포일 드라이브가 채택이 됐는데 그러면 자연히 무게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게가 오히려 줄였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데서 경량화를 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루프 소재의 변동입니다. 루프 소재가 철판에서 카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굉장히 넓은 면적을 카본으로 대체해서 강성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무게도 줄여지고 좀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무게 중심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코너링이나 이런 고속 직진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확보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형 M5 실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의자를 뒤로, 좌석을, 시트를 뒤로 쭉 밀어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게 보이시나요? 지금 우리 운전대가 있는데 제가 어림짐작한데 370mm
지름이 한 370mm 또는 365mm, 뭐 70m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과거 BMW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변화라면 이 M 버튼이 있는데요. 이 M 버튼을 누르면 자기가 이렇게 예컨대 엔진 반응이라든지 기어 체인지 속도, 그 다음에 어떤 댐프의 댐핑 감쇄력,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조절을 해서 자기만의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어떤 그 세팅을 딱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입력을 해 놨다가 M 버튼을 딱 누르면 그 입력값이 딱 나옵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주행을 할 수 있고, M2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어떤 입력값을 해놓고 M2를 누르시면 또 그 세팅된 입력값으로 주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그 내용은 다 비슷합니다. 뭐 패들 시프트가 왼쪽 오른쪽에 다 달려 있고요.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센터 콘솔 부분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이 기어 노브가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누르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이 있는데, 요거는 기어 체인지 속도라든지 하는 걸 이렇게 바꾸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아래로 누르고 위로 누르고 함에 따라서 기어 체인지 속도가 조절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요, 이거는 ESC를 오프 시킬 수 있는 장치입니다. 요 장치는요, 엔진 가속 페달, 엔진의 리스판스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그리고 그러니까 컴포트 모드, 경제적인 모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4휠 드라이브로 달리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댐프 감쇄력입니다. 요거는 댐프 감쇄력을 편안하게, 좀 스포티하게, 아주 스포트 플러스로 조금 더 스포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요, 스티어링 휠의 묵직함입니다. 제가 트랙에서 해봤는데요, 스포트로 하면 좀 무거워집니다. 스포트 플러스를 누르면 더 무거워집니다. 컴포트로 하면 일반 도로에서 이렇게 운전을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가볍고 부드러운 세팅 값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뒤에 파킹 버튼이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파킹 버튼이 뒤로 가 있고요. 자, 요건 뭐냐면 배기음을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자, 제가 이걸 끈 상태에서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누르고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활성화된 상태가 좀 더 우렁찬 배기음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꺼보면 조금 모더레이트하고 조금 더 절제되고 조용한 소리가 나오고요. 애프터번 사운드는 나오지만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걸 활성화시키면 적극적으로 애프터번 사운드가 나오고 후연소음이 나오고 소리도 우렁차집니다. 자, 그 외에는 뭐 BMW 인테리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카본이 사용되어 있고요. 뒷좌석을 좀 비춰봐 주시면요, 뒷좌석도 일반 5 시리즈 못지않게 훨씬 좋게 더 고급스러운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있고 편안한 좌석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요거 보시면 우리 M의 컬러가 안전벨트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래서 이렇게 착용하는 순간 내가 BMW 중에서도 M을 타고 있구나,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고요. 여기 보면 스티어링 휠에도 스티치에 그렇게 파란 색깔, 빨간 색깔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M5가 6세대로 진화하면서 시트 디자인도 굉장히 많이 진보했습니다. 여기 버킷 시트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옆구리를 아주 잘 받쳐줍니다. 트랙을 돌다 보면. 그리고 공도를 달릴 때도 이 볼스트가 옆구리를 아주 잘 받쳐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아주 부드러운 어깨 받침대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과거의 레카로 시트, 버킷 시트는 뭐 플라스틱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형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너무너무 푹신푹신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어깨 쪽도 이렇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형에 좀 더 적합하게 시트 포지션을 잡을 수 있고요. 이 부분 허벅지 받침도 밀려 나옵니다. 이렇게 밀려 나와서 충분히 허벅지가 긴 분들은 허벅지 받침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높낮이 조절 이런 건 다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뭐 M5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에는 안마 기능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곤하거나 운전에 좀 지치시면 안마 기능을 활성화시키면 가다가 안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형 M5 엔진룸 살펴보고 있습니다. 엔진룸에 손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습니다. 그만큼 뭐 정교하게 엔진을 컨트롤하고 또 성능을 높이고 마력수를 키우고 토크를 키운 그런 장치들이 다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M의 가장 큰 특징은
엔진이 블록 시작점이 엔진 블록이 시작되는 데가 이 서스펜션 앞부분 쪽인데요. 뒤로 이렇게 확 들어가 있습니다. 뭐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뭐 얘기를 뭐 해도 되겠죠. M이니까 뒤로 쫙 밀려져 있습니다. 엔진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을수록 차량의 바란스는 훨씬 좋겠죠.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본인만 열어도 악합니다. 정말 저도 야 이런 차 한번 타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쫙 들 정도로 엄청나게 뭔가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참 기계공학의 독일 기계공학의 어떤 정수 또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사실은 그 미국 차나 유럽 차들이 트렁크 공간을 그렇게 크게 확보하지가 않습니다. 이 4인승이지만 뭐 4식구, 5식구가 이렇게 타거나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골프를 칠 때 막 한꺼번에 4분, 5분이 한 차를 타고 가는 그런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을 기준으로 삼지도 않는데요. 한국 소비자들은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트렁크에 골프백이 4개는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M5는 대체로 4개를 넣으려면 이렇게 앞 의자를 뒷좌석을 죄송합니다. 뒷좌석을 폴딩을 해야 됩니다. 이거 뭐 이렇게 누르시면 당기시면 뒷 의자가 제껴진다고 합니다. 2개를 요 방향으로 넣고요. 2개를 세로 방향으로 넣고 또 그 위에 뭐 하나를 더 올리든지 아니면 보스턴백을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M5 트렁크를 살펴봤습니다. M5 트랙 시승을 끝내고 이 자리에 다시 섰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전 M5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M5, M 매니아들이 조금 걱정을 했습니다. M 시리즈도 4휠 드라이브를 채택하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그런 걱정은 기우다, 쓸데없는 생각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신형 M5 시승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